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엄동설안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저희가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청년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미래 세대 또 청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유독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 후에 메시지를 2번을 냈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2번째 메시지를 보면 사실 전 국민, 대국민 담화라고 보긴 어렵고요. 청년들 혹은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이렇게 좀 언급을 확실히 콕 집어서 대상을 짚었습니다. 이번에도 헌재 선고에 대한 뭔가 승복의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고요. 예. 네, 아무래도 대통령직을 자긴 내려오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 곁을 지키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이 메시지 내용을 간략하게만 전해드리고 이 메시지가 가지는 정치적인 파급력이나 영향은 뒷부분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나오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에서 언제쯤 나오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 며칠 상관은 나오십니다. 요 며칠 상관으로.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관저에서 짐 정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른다고 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응? 준비가 안 돼서 그럼 뭐 어떻게 오시면은 저기 박수야 못 치더라도 안진상 변호사님, 일단 이르면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에서 나오는 시기가. 네, 일단은 뭐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중에 예. 하나가 2가지겠죠. 아무래도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공동주택이고 그 아파트 전체를 사실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이제 나가서 이제 거주하게 될 그 구역에 대해서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좀 이주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11마리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반려동물의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짐 싸는 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저희가 기억을 되듬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청와대였죠. 청와대에서 맞습니다. 이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때 주민들 반대 굉장히 좀 있었다고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이 다 주택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나 아니면 반대 집회가 열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그렇겠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저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사저 앞에 지지자들이 몰려오면서 뭐 취재진이나 경호 인력에 대해서 또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좀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해요. 예. 특히나 이 사저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현재로서는 서초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뭐 제2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볼게요. 형사재판, 안진상 변호사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은 끝났고 형사재판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매주 열린다면서요? 예. 일단은 뭐 쟁점이 워낙에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기일을 다 지정을 해놓고 예. 집중심리제, 이른바 집중심리제를 통해서 재판을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재판부가 의중을 확실히 좀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뭐 청구인단 측에서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탄핵소추사에서 뺐네 마네 하여튼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8대0 전원일치 지금 이제 인용 의견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청구인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내란 행위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 이런 행위가 적어도 헌법적 법률적인 위반이 있다라고
관련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실 추후 형사재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4일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뒤로도요 월요일마다 계속 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형사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오늘이요 양지민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만 검찰이 이러한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선고가 나기 이전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에 나와서 한 번쯤은 이렇게 의견 진술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해둔 바가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조율이 돼야만 또 출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이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이제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들어서 조금은 출석을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라든지 별도의 이제 장소에서 진행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고요. 그리고 또 파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 조사를 보면은 영부인 때 받았던 조사 방식과 이제 자연인 신분에서 받게 될 조사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뭐 이른바 뭐 출장 조사다라고 해서 예. 뭐 휴대전화까지 반납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또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명태균 의혹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개입 의혹만 지금 한정해서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인데 추가적인 혐의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 조작 사건인 것인데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신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손모 씨 경우에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 예.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고발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해서 고등 그 검찰청에서 지금 그 검토 중인 사항이에요. 재수사를 할지 말지를. 그래서 만약에 재수사가 된다면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가 조작 사건에까지도 수사는 충분히 좀 확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하나의 재판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대장동 증인으로 불출석. 벌써 5번째라고 하는데 안지성 변호사님. 예. 과태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재판 내용인데 불출석하니까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쭉 부과를 했습니다. 오늘이 5번째인데 여기에도 불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안재승 변호사님, 이게 예. 과태료 말고는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뭐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상에서는 이제 증인이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인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7일간의 감치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결정조차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인이라든가 다른 강제적 조치는 과태료 결정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법적 수단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예. 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부채폭 특권에 의해서 강제로 어떤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재판부에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내해가면서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할 것은 사실 좀 불확실해 보이고 재판부에서도 실제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 이것이 선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도 없나요? 일단 뭐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아니라 대장동 관련된 이 5사람 다른 5인의 이제 재판인데요. 일단 실체적인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석을 해서 증인 신분을 받았다면 그 가능성이 있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좀 핵심적인 그러한 증언이 빠진 채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5인의 경우에는 일단은 증인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증언은 없었지만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선고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